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에서 8차 사건은 모방 범죄로 범인이 이미 붙잡혀서 처벌까지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과연 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윤모 씨죠. 바로 연쇄살인을 자백한 이춘재가 이 사건도 자신이 저질렀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춘재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의미 있는 진술을 했습니다. 범인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이춘재는 화성 연쇄살인 사건 등 14건을 모두 자신이 저질렀다고 자백했습니다. 당초 모방범죄로 이미 법인이 붙잡힌 8차 사건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당시 수사에 문제가 있던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춘재가 8차 사건과 관련해 의미 있는 진술을 했습니다. 경찰은 이춘재가 화성 8차 사건 범인이 붙잡혀 처벌받은 걸 알고 있다며 진짜 8차 사건 범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의미 있는 내용도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먼저 과거 수사에 문제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퇴직한 당시 경찰관들을 찾아가 조사 중입니다. 하지만 증거물은 거의 남아있지 않고 사건 기록도 사본만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풀 한 포기가 남은 유일한 증거품이라며 국과수에 감정을 신청했습니다. 당시 진범으로 붙잡힌 윤모 씨는 이미 20년간 옥살이를 마치고 출소했습니다. 윤 씨는 과거 자신이 범인이라고 자백한 건 가혹행위와 고문 때문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 씨는 8차 사건에 대해 법원에 재심을 준비 중입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8차 사건의 판결문에는 윤 씨가 피해자의 집 담을 넘어 들어가서 범행을 저질렀다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판결문에는 윤 씨가 소아마비를 앓아서 한쪽 다리가 불편하다고도 되어 있습니다. 판결문뿐만이 아니라 당시 수사 기록과 윤 씨의 주장은 여러 곳에서 부딪힙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1989년 선고된 화성 8차 살인 사건의 1심 판결문입니다. 윤 씨가 소아마비를 앓아 왼쪽 다리가 불편하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신체적 불구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윤 씨의 교도소 지인들의 기억도 비슷합니다. 다리를 저보다 더 절었어요. 그런데 같은 판결문에 윤 씨가 피해자 집 뒷담을 넘어 마당으로 침입했다. 또 방문 앞을 가로막은 책상을 밟고 넘어갔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윤 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당시 경찰이 쪼그려 뛰기를 시켰고 못하고 넘어지자 구타가 이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자백한 시간을 두고도 당시 기록과 윤 씨 주장이 엇갈립니다. 2심 판결문에는 조사 시작 4시간 40분 만에 윤 씨가 범행을 자백했다고 나옵니다. 하지만 윤 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경찰이 사흘 동안 잠을 안 재우고 조사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불러준 대로 진술서를 쓰고 자백했다고도 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수사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김지성입니다.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과 삼례나라 수포 3인조 강도치사 사건, 이런 사건 등의 재심 변호사로 널리 알려진 박준영 변호사가 이번에 화성 8차 사건의 재심 변호를 맡았습니다. 부산에서 조금 전에 재판을 마치고 나온 박 변호사를 화상으로 잠깐 좀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페북에 뭐라고 쓰셨냐면 윤 씨 입장에선 하늘이 준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잘 살려가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보면 이춘재 자백만 가지고 이 사건이 다시 재심이 받아들여지겠느냐 하는 문제가 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영화 재심의 모티브가 됐던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경우도 진범의 자백이 재심의 근거가 됐는데요. 그때는 진범의 자백뿐만 아니라 그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가 있었습니다. 예. 자백만이 어떤 재심의 근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이춘재의 의미 있는 자백은 당시 수사 기록상의 증거로 보완이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이춘재의 자백만 있는 사건이 아닌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아까 저희들이 보도해드린 내용 중에는 이춘재가 진짜 이 사건의 진범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인데 그 내용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나오질 않았습니다. 혹시 유추되는 것이 혹시 있으실까요? 예, 의미 있는 증거였다. 그 범인만이 할 수 있는 자백이었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 사건에 아무리 관심을 갖는다 하더라도 수사나 재판을 한 사람이 아닌 이상 알 수 없는 정보에 대한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의미 있는 자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것이 뭔지 이제 나오면
보다 좀 확실하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윤 씨 말에 따르면 당시 경찰은 소아마비 때문에 한쪽 다리를 자신이 못 쓰는데 쪼그려 뛰기를 시켰다. 그게 안 되니까 구타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그 윤 씨로부터는 직접 뭐 짧은 시간이긴 했겠습니다만 많은 얘기를 들으셨을 텐데 변호인 입장에서 볼 때 충격적이랄까 하는 것이 또 있습니까? 수사 과정에서 유법도 충격적이었지만 이분이 가난했고 배우지 못했습니다. 초등학교를 나오지 못했거든요. 예. 게다가 소아마비 장애인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회적 약자에게는 그 제대로 된 변호의 조력이 필요한데 예. 윤 씨의 진술에 의하면 1, 2, 3심 재판 과정에서 국선 변호인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분은 이중의 불이익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안타까웠습니다. 예. 그 윤 씨를 그때 수사한 경찰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보도를 보니까 국과수 감정 결과를 믿고 윤 씨를 불러서 조사했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가혹행위나 고문을 할 필요가 없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물증이 이 사건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의 문제인데요. 제가 판결문을 보니까 2심 판결문에서 무죄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로 물증을 든 게 아니라 사실상 자백을 들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는 자백이 가장 확실한 증거였고 유력한 증거였는데 지금 당시 경찰은 물증이 의미 있었다라고 얘기하니까 저는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그 변호사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자백 대 자백이 됩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그 당시에 윤 씨로부터 자백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고 지금 이춘재는 또 자백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춘재의 자백을 보강 내지는 지원할 수 있는 어떠한 다른 증거, 그것이 물증이 아니라 하더라도 확실한 정황 증거가 있다면 재심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말씀으로 정리하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예. 언제 결정이 날까요? 왜냐하면은 예. 제 생각에는 뭐 저희가 재심 청구를 언제 할지 아직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봐야 되고요. 예. 일단 경찰 수사 과정이 좀 더 진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좀 앞서가는 얘기일 수는 있는데 아까 잠깐 제가 전해드릴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국과수에 뭔가 이제 결과가 있기 때문에 가혹행위나 아니면 고문이 필요 없었다. 그런 건 뭐 있지 않았다라고 얘기했다고 했는데 경찰이 질문하면서도 조금 뭐랄까요? 좀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고문이 필요한 경우는 없어야 되는 것이니까요. 만일에 실제로 그 당시에 가혹행위가 있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된다면 그 경찰도 다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까?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거 아닐까요? 당시 경찰의 불법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는 다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형사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예. 지금 계속 그 재심 사건만 맡고 계신데 이번에 재심 사건 과연 가능할 것이고 또한 당초의 판결을 뒤집을 수 있을 것인가 확신하시니까 지금 여기에 지금 개입을 하신 거겠죠? 확신하기 때문에 개입했고요. 또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은 짧으십니다만은 결기는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박준영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